성수동의 엄청난 위치의 상품 아닙니까? 포배 구조로 나왔네. 야, 정비사업 서울의 노른자의 땅에서 포배로 나왔다. 요것만으로도 일단 평면 먹고 들어간다. 이게 뭔가요? 이게 뭔가요? 식세기 요거랑 이거 New build. 안녕하세요. 오늘은 OTL 폴의 현장인데요. 포스코에서 진행을 하죠. 성수동에 분양을 하는데 이게 당첨자 발표가 오늘 촬영일 기준으로 이틀 있다가 진행이 되더라고요. 아무쪼록 제가 분석을 해서 이야기를 해볼 테니까 당첨을 기다리시는 분들 그리고 인테리어 하시는 분들한테 도움되는 영상이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같이 한번 알아보시죠. 야, 지금 보니까요. 세대수가 얼마 없어서 그런가 최고 경쟁률이 1866대 1, 평균 경쟁률이 688대 1. 야, 이게 세대수가 작으면 확실히 이런 홍보 효과는 있는 것 같아. 자, 그런데 뭐인 거 하나도 안 중요합니다. 자, 패스. 사업 개요를 보면 장미 아파트 정비사업에 들어가는 거고, 성수동 지하 3층에 지상 20층에 살랑 3개동. 위치가 너무 좋아. 공동세대수가 287세대인데 안타깝게도 이번에 일반 분양은 88세대밖에 없다는 거. 오늘 촬영 날짜 14일 기준으로 해서 저번 주에 특별공급 1순위, 2순위가 끝났고 16일 날 당발한다. 당첨자 서류 접수는 다음 주에 진행하는 일정으로 돼 있고요. 입주자 모집 공고를 보면 비규제 지역으로 재당첨 제한이 없고 전매 제한이 1년, 거주 의무 기간 없고 분상제도 미적용된 단지입니다. 3구에서부터 104 타입까지 가장 많은 세대가 59A 타입 34세대, 그 다음에 59B 타입이 26세대. 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차피 이건 지나갔으니까 우리는 84A 타입의 6세대가 있는 타입을 좀 분석을 해보겠다. 비싼 단지의 상품은 조금 평형대가 큰 거. 제 마음 같아서는 요거 있잖아요. 104 한 세대 있는 거. 요거 좀 했으면 좋겠는데 요거는 뭐 VR이 없습니다. 야, 평면이 보니까 성수동의 엄청난 위치의 상품 아닙니까? 포배 구조로 나왔네. 야, 정비사업 서울의 노른자의 땅에서 포배로 나왔다. 요것만으로도 일단 평면 먹고 들어간다. 현관에서 들어왔을 때 한쪽 신발장, 한쪽 워크인 요런 거 좋고요. 기준으로 봤을 때 거실과 주방, 식당이 있고 좌측면으로 해서 알파룸이 있다. 요 알파룸은 반드시 요렇게 뜯어서 옵션으로 들어가겠죠. 자, 그리고 다용도실에 보니까 요렇게 세탁볼이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요쪽에는 세탁기와 건조기가 들어가는 자리가 구성될 것 같네요. 그죠? 자, 안방 쪽으로 가면 침실이 있고, 그 다음에 화장대, 드레스룸이 요런 형태로 구성이 되어 있고, 샤워부스 있는 형태의 부부욕실이 있고요. 반대쪽으로 가면 공용욕실. 뭐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특이사항은 없고 포배 구조의 알파룸이 하나 있고 이것을 베리에이션 시켜서 옵션 상품으로 만들었겠죠. 그리고 우리가 요즘 보면요, 건설회사에서 분양한 아파트 상품에 보면 마감재 리스트라고 있어요. 마감재 리스트. 요런 거 잘 볼 필요가 있다. 왜? 이 세대에 들어가는 마감재가 기본형은 뭐, 옵션형은 뭐, 어떤 제품을 어떤 식으로 사용하겠다라는 거를 다 나타낸 거거든요. 전기 설비 인테리어 딱 나온단 말이에요. 전기 관련된 거는 스위치, 전열기구 관련된 거, 설비는 동기수전 액세서리 요런 거, 인테리어는 그거 빼고 나머지 요렇게 지금 보시면 됩니다. 인테리어 쪽 들어가면 그렇죠. 미건립 세대이기 때문에 건립 세대인 밑으로 내려오면 요런 식으로 모델러 설치 부분에 대한 거는 따로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타일 모델러 설치되어 있는 거 외산탈 옵션이겠죠. 지정 외산탈. 지정 외산탈이라고 하면 이러면 됩니까? 안 됩니까? 마감재 리스트면은 해당되는 상품에 대한 걸 이야기해야지. 유럽산이면 뭐 예를 들어서 이태리산인지 뭐 체코산인지 터키산인지 건설사에서 이런 식으로. 네, 아무튼 이렇게 보면 됩니다. 자, 그럼 우리 바로 VR 확인해 보시죠. VR 스타트. 현관을 보니까 자, 이쪽으로 해서 신발장, 반대쪽은 어떻게 워크인 형태로 구성이 되어 있다. 하부장에 일단 조명 들어가는 것부터 일단은 1점 플러스 띠링. 자, 보면 컬러가 무난한 컬러 썼네, 그죠? 약간 아이보리 계열의 바닥 타일을 쓰고 디딤석은 유사한 걸로 해서 천연 강화석 형태의 엔지니어드 스톤이 들어간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 보면 표면 마감재가 있고 그 다음에 손잡이 형태가 요런 식으로 해서 다른 컬러인데, 반대쪽에 보면 또 요렇게 요 손잡이 컬러로 표면 마감재가 유사한 형태의 손잡이로 만들었네요. 저는 개인적으로 여기 들어가 있는 이 손잡이 컬러도
워크인처럼 똑같이 하면 어땠을까? 자, 워크인으로 들어가면 작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차 없이 일자로 들어간 거 이런 거 좋고요. 포스터는 상하부 고정식으로 일반적인 시스템 가구가 들어갔다. 자, 거실을 가면 유리난간대가 적용이 됐고, 천장을 가보면 간접이 사각으로 들어갔는데 라인 조명이 매입동으로 들어갔네요. 야,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거 TMI가 아닌가 이런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간접 조명을 디밍을 써서 활용을 하면 되는데 이걸 쓰고 다시 이렇게. 그리고 요 실링팬, 이제 건설사에서 실링팬도 모델하우스에 그냥 집어넣는 거죠. 그리고 여기 보면 여기 지금 보니까 이런 식으로 소파 뒤쪽 벽과 TV 쪽을 대형 타일로 들어갔네요. 이게 지금 보니까 밑에 쪽으로 해서 요렇게 줄눈 라인 하나 들어가잖아요. 이렇게 되면 제가 볼 때는 세라믹은 아니다. 이렇게 들어갔고 요 간접 요렇게 요 간접 요런 거 좋습니다. 요런 거 좋아요. 거실 쪽도 간접, 여기 주방 쪽도 간접, 이렇게 해서 간접을 좀 많이 썼네요. 그리고 지금 이쪽도 같이 들어가니까 집에요 간접 조명이 많을수록 공간에 대한 이미지나 느낌이 더 풍부하게 많이 나오거든요. 간접이랑 매입 조명을 잘 쓰면 집이 정말 호텔처럼 분위기 확 산다라는 거죠. 바닥은 원목 마루인 것 같아요. 지금 여기 보면 POP가 있는데 이 POP에 보면 이렇게 보이진 않지만 이런 식으로 뭐 옵션 선택 안 하면 이거 준다 뭐 이렇게 돼 있는 것 같고, 지금 여기 보면 여기 뭐냐면 자, 요게 지금 히든도어로 들어가는 겁니다. 근데 이 히든도어로 들어갈 때는 좀 아쉽다. 왜 그러냐면 복도에서 다 봤을 때 요 뷰죠. 요 뷰가 문이 딱 닫힌 상태로 보여지면서 히든도어의 그 느낌을 좀 살려줘야 되는데 히든도어 만들어 놓고 VR에는 그 느낌을 못 살렸네요. 이때 리모델링 시장의 히든도어랑 건설에서 하는 히든도어가 좀 완전히 달라요. 뭔 얘기냐면 문틀에 대한 프레임이 에지 부분이 금속으로 들어가거든요. 건설에서 하는 가장 큰 리스크가 하자예요. 결국에는 이렇게 밴딩이 가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이 철물 작업을 하는데 제가 봤을 때 이건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반대로 이야기하면 리모델링 시장에서 하는 그 많은 형태의 히든도어들이 나중에 하자가 생길 수도 있다는 얘기를 반증할 수도 있거든요. 뭐 그 부분은 참고하시면 됩니다. 자, 주방 한번 보시죠. 주방. 주방 시원하게 텄네요. 그죠? 이렇게 옵션으로 들어가는 부분에서 이렇게 장식장 형태로 들어갔습니다. 이런 식으로 약간 브론즈 글라스의 안쪽에 라인 조명 들어가면 확실히 좀 있어 보입니다. 그죠? 그리고 자, 본주방 이렇게 보시면 본주방 이렇게 그런 이야기 많이 해요. 이렇게 아일랜드 위에 있는 후드, 보통 이제 스퀘어 타입으로 해서 아일랜드 후드로 내려오잖아요. 이게 리모델링에서는 하는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건설사에서 직접 적용하기는 어려워요. 이게 소방법상 주방 자동 소화 장치 의무 규정 때문에 쉽지 않을 겁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자동 확산 소화기가 탁 터져야 되는데 후드 통 안에 이 소화기를 넣어놓기 때문에 안 된단 말이에요. 여기 보니까 샤틴 형태로 들어갔네요. 샤틴 형태로 들어가면서 약간 고급스럽게 연출을 하려고 한 것 같고, 여기 보면 천장에서 이렇게 많이 띄웠잖아요. 요게 이제 약간 고급스러운 외산 가구 스타일로 이런 걸 많이 한단 말이에요. 자, 그렇게 하고 요런 거 눈에 띄네요. 자, 우리가 이렇게 딱 섰을 때 요렇게 픽스에다가 요렇게 시스템으로 들어가는 거. 요렇게 되면은 시선이 방해를 안 받으니까. 자, 그런데 이게 뭔가요? 식세기 요 라인 이거 뭔가요? 이런 거 좀 아쉽습니다. 이런 거 왜 내놨을까? 인테리어는 꼭 해야겠는데 도대체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 많죠. 실제로 현장을 가보면 도배부터 할까, 샤시를 바꿀까 결정 못하고 갈팡질팡 하시는 분들 정말 많거든요. 그럴 땐 공사에 대한 범위, 그리고 예산, 진행 방법, 이렇게 3가지만 제대로 알고 있으면 됩니다. 하지만 그게 말처럼 쉽지 않죠. 그래서 이런 인테리어 왕초보분들을 위해서 일요일에 제가 직접 무료 강연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인테리어 처음 하시는 분, 예산은 부족한데 집은 정말 예쁘게 만들고 싶은 분, 임대용이지만 최대한 가성비 있게 하고 싶은 분, 이런 분들에게 이번 강연이 정말 딱 맞는 기회가 될 겁니다. 자세한 신청 방법은 영상 더보기와 고정 댓글에 남겨놓을 테니까 참고하세요. 자, 안방은 요런 식으로 침대를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있는 시스템 가구에 대한 드레스룸으로 부족하니까 요쪽에 장으로 하는 경우 많다. 그럴 때는 어떻게? 침대 머리 방향이 반대로 간다. 여기도 지금 옵션으로 요렇게 원래 요 화장대가 있었는데 화장대 밀어버리고 시스템 가구를 크게 들어가는 형태로 만들었는데, 항상 이런 구조는 뭐가 문제다? 샤워하고 나와서 수증기 확. 자, 그래서 건설사에서 하는 게 뭐다? 요런 식으로 제습 기능이 있는 제품을 옵션으로 판다.
여기 지금 보면 이동이 가능한 포스터 들어가 있고 뒤에 판넬 형태 그리고 선반에 조명 들어가는 형태 줄 포스트 판넬에 선반 조명까지 이게 이제 3단계입니다. 드레스룸 관리 영상 링크 걸어 드릴 테니까 참고해서 보시면 되고요. 다만 아쉬운 건 뭐냐면 의료 관리기가 들어가는 위치가 없다. 대형 거울 벽 쪽으로 들어가 있네요. 자, 그리고 안쪽으로 들어가 보시죠. 안쪽으로 들어가면 600에 1200짜리 큰 타일로 설치를 했고요. 벽체는. 바닥은 어떻게 유사한 패턴의 형태의 300에 300각짜리로 진행을 한다. 아, 자, 그리고 여기는 벽에 부착하는 형태의 양변기를 썼네요. 요 양변기의 특징이 뭐냐면 배관 라인이 밑쪽으로 안 가기 때문에 아래층으로 소음 전달되는 게 확실히 줄어든다. 약간 고가 아파트에서 이런 형태의 벽부형 양변기를 많이 쓰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우리들의 숙제 욕실장 같은 경우는 그냥 뭐 변함없이 이런 형태의 슬라이딩으로 들어갔다. 자, 그리고 요렇게 무인지 타입으로 들어가고 이런 식으로 해바라기 샤워 수전이 들어가고 다운라이트 매입 조명이 들어가는 형태로 구성이 되어 있네요. New build. 오늘 우리 성수동에서 분양하는 오티오레 폴의 상품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정비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포베이가 나왔다는 거 이거는 박수 칠만하다. 88세대밖에 없기 때문에 엄청난 분양 경쟁률을 보였는데 과연 장발 이후에 계약이 얼마나 될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필요가 있을 거로 판단이 됩니다. 아무쪼록 이번 영상 유익했다면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댓글 많이 남겨주시고 저는 다음 시간에 도전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여기까지 인터넷 맛집 뉴비드 남겨요 대표였습니다.